모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이 동영상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임상실습 에티켓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장과 용모입니다. 병원에서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완고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과 용모에 대한 거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실습 복장에 대한 거를 규정하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가기 전에 복장에 대한 거를 꼭 한번 물어보고 실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인 상태에서의 복장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마입니다. 치마. 짧은 치마는 더더욱 안 될 거고요. 긴 치마라고 하더라도 입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되게 실습을 하면서 움직임이 많고 거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치마를 입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지 않아야 됩니다. 반팔 티 같은 경우는 허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실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가운을 입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더워서 반팔 티를 착용하고 가운을 입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특히 안 될 것들은 반팔 나시는 좋지 않습니다. 나시티라고 하는 거는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복장인 거죠. 그래서 어깨가 훤히 드러나거나 아니면 가슴이 깊게 패인 옷 같은 경우 특히 여학생들 조심해서 이거를 입지 않도록 하고요. 남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나시 티에 대한 거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끔 남학생들이 속이 비치는 옷을 어, 입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청바지는 경우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입고 다니는 빈티지 스타일의 청바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청바지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 있어서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꼬매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빈티지 청바지들을 절대 입지 않도록 하고요. 청바지도 가급적이면 병원에서는 입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바지보다는 뭐 다른 색깔의 바지라든가 아니면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좀 편하게 좀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추천되고 있고요. 특히 신발에서는 샌들, 슬리퍼 절대 신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거는 굉장히 불량해 보이고 좋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여학생들 하이힐, 굽이 높은 하이힐 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걸을 때 또각또각 소리 나는 그런 신발 스타일을 신으면 절대 안 될 거고요. 남학생들이 하이힐 신으면 더더욱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운동화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는 병원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운동화를 많이 신고 다니지만 병원에서는 그거를 또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반드시 알아보고 가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하얀 티에 까만 바지 운동화를 신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운동화보다는 좀 단정한 캐주얼화, 단화 같은 경우를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 복장은 일단은 단정한 캐주얼복, 정장. 정장은 입는 거에 대한 거는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정장을 입고 다니면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한 그 복장이기 때문에 뭐 입는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장보다는 거동하기 좀 편한 캐주얼복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신발도 좀 얌전한 단화 같은 거. 특히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의 옷을 입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반짝이가 달려 있거나 화려한 장식물이 또 색깔이 너무 화려하거나 그런 것들 입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용모에 대한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긴 머리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긴 머리 스타일을 선호하게 되는데 사실 병원에서 볼 때는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치료사들을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학생들이 단발머리로 자를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긴 머리를 그냥 기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실습 기간 중에는 뒤로 묶어서 저기 망으로 해서 단정하게 옆으로 머리가 앞이나 옆으로 치렁치렁하지 않게 망으로 단정하게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마가 좀 드러내 보이는 게 훨씬 더 단정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화장에 대한 거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분을 접촉해야 될 그런 기회가 많고 어떤 경우는 기대거나 옮겨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너무 진한 화장을 하게 되면 화장기가 환자분한테 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답게 화장을 안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기초 화장 정도만 스킨 로션 정도만 바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학생들이 특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헤어스타일입니다. 대부분 남학생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머리를 많이 기르진 않는데 군대 갔다 와서 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로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너무 장발이라거나 염색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염색 그냥 까만 머리 스타일로 가야지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파란 머리 이렇게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다닐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머리 헤어스타일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뭐 투볼러 컷이라든가 우리가 보편적이지 않은 헤어스타일 뭐 어떤 거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그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보편적이지 않다.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신구, 특히 귀걸이 반지 하지 말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사들은 대부분 귀걸이나 반지를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단조롭고 심플한 걸로 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반지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반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을 접촉하다가 쓸리면서 다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상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귀걸이 반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커플링 정도 같이 이게 튀어나와 있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반지는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귀걸이 반지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시계는 뭐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큰 시계 있잖아요. 무게감이 있고 큰 시계, 금속 성분의 큰 시계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모든 치료실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 시계를 봐야 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상 실습을 하면서 시계를 자꾸 쳐다보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계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학생들 중에서 문신을 한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문신의 크기가 좀 작으면 뭐 크게 상관없을 텐데 겉으로 드러날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문신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문신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본인이 문신을 했다. 그러면 문신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복장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손에 문신했으면 긴팔 입어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긴팔을 입어야 됩니다. 문신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거는 정말 좋지가 않고 최근에 네일 아트 많이 하죠. 손톱을 울긋불긋하게 뭐 예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상 실습을 가기 전에 다 지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굉장히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복장과 용모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을 단정하게 입으세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맺힌 것처럼 꼬깃꼬깃한 가운을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준비성이 없고 또는 지저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가운은 접히지 않고
다림질을 해서 잘 펴진 상태로 가운을 입고 다니기 바라고요. 특히 잘 몰라서 그랬을 텐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운을 바바리 코트처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옷깃 세우고 가슴 프로 헤치고 주머니 손 놓고 다니는 거 굉장히 불량스러워 보입니다. 실습 학생들은 항상 가운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꼭 해야 돼. 특히 뭐 개인 위생에 대한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만 가끔 아주 간혹 가다가 특히 남학생들이 이게 좀 개인 위생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머리 감고 세수하고 샤워하기는 뭐 매번 하겠지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종종 아주 가끔 있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 이런 거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고요. 몸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다루고 환자를 다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정갈하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게 개인 위생을 관리하고요. 특히 면도를 잘 안 하는 남학생들이 있는데 면도를 반드시 하고요. 턱수염만 깎지 말고 코털 관리도 좀 하기 바랍니다. 대부분 코털을 잘 안 깎죠. 그래서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코털이 자라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저분하게 콧물이 묻어 있기도 하고 코딱지가 묻어 있기도 하고 하니까 코털 관리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특히 손톱, 이것도 마찬가지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손톱이 좀 정갈하게 깎아져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장신구를 안 하는 것처럼 물리치료사는 손톱이 길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환자를 만지면서 손톱 때문에 환자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톱 관리 반드시 잘해야 되고요. 손톱 안쪽에 또 때가 검은 때가 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이죠. 특히 남학생들 더러 있습니다. 그런 관리 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흡연, 뭐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뭐 전날 뭐 학생들끼리 지인이랑 만나서 술 먹을 수 있겠지요. 다음날 병원을 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 음주 때문에 내 실습 시간을 늦거나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음주 관리를 잘하고요. 또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아침에 왔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 흡연 같은 경우는 뭐 담배를 끊는 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요. 최근에 병원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치료사들이 아주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려고 그러면 굉장히 멀리 가서 밖에 나가서 멀리 가서 펴야 되고요. 담배 피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담배 피고 들어와서 담배 냄새 나잖아요. 환자분들한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는 담배 냄새를 풍기는 거는 굉장히 예절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 중에는 음주와 흡연을 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다음은 기타 예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 기간 뭐 4주든 8주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항상 똑같은 치료사와 똑같은 환자분 보호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사와 환자분 보호자분들께 인사를 잘하게 되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인사를 하는 거를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핸드폰은 꺼 놓으세요. 실습 기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 받거나 굉장히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핸드폰은 절대 가운 주머니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꺼놓고 절대 키지 마세요. 점심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핸드폰을 꺼놓기 바랍니다. 키고 끄는 거를 잊어버려 갖고 막 핸드폰이 막 울리거나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껌 씹기, 뭐 침 뱉기 같은 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여기 뭐 실수하는 동안에 음식물 취식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끔가다 종종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 같이 먹자고 해서 음식물을 건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넙죽 받아 먹지 말고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2번 정도는 괜찮다고 거절을 하세요. 세 번째 계속 먹으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먹는 것처럼 먹고는 싶지만 먹고 싶은 티를 내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거절을 했다가 먹는 식의 신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먹고 있는 것 자체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쯤에 서 있기 힘들어서는지 이게 누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들은 되게 게을러 보이거나 실습하는 자세와 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앉아 있거나 뭐 쉬더라도 이렇게 정갈한 모습으로 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왼쪽 가슴에다가 아니면 가슴 명찰, 목걸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찰을 꼭 폐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는 병원 평가할 때 실습 학생들이 명찰을 차고 있는 거가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찰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예절로서 우리가 늘상 하게 되는 그런 행동과 하게 되는 에티켓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 걷다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면 좀 도와서 걷는 거 거동을 봐드릴 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좀 도와서 물건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종종 걷다가 약간 삐끗하거나 쓰러지고 뭐 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목격을 했다 그러면 가서 일으켜 드리고 괜찮은지 한번 물어봐 드리는 거 당연한 예절이잖아요. 자, 그런 기본적인 예절을 잘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기본 예절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절대 나쁘게 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